야당은 최순실 의혹으로 공세. 이거 누가 다칠까요? 이러다가. 예. 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라는 게 출판이 되자마자 움직여라 뭐 한 것도 아닌데 뭐 야단이 난 거예요.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참 있었죠. 지금 뭐 거의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뭐 전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경고음이 켜지면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멀리 계신 지금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역시 관망하고 계시고, 이 대북 결제 요청 사건과 이 또 색깔론이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통 모의입니다. 반대를 가서 사실상 반대나 다름없는 기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차분하게 정치적으로 아닌 정말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가는 일에 그렇게 전념하고 몰두할 생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의 금도를 넘어 명예훼손을 스승치 않고 있고, 종복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해대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양측이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득실을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송국권 본부장부터.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4.13 총선 이후에 내내 밀리기만 하던 여건에 호재가 생긴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르재단 문제와 그 송민순 전 장관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미르재단 문제나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문제는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제기가 돼 있고 곳곳이 지뢰밭이죠. 또 특히 최순실 씨 딸의 그 이대 뭐 그 입학 과정에 뭐 특혜 의혹. 이런 것도 불거져 있었어요. 이것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쟁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논란이 일어나다가 그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정도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했던 말은 그 과거의 일이니까 그 묻힐 수도 있어요. 그 비판은 받겠지만은. 다만 문재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이런 분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실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오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것은 뭐 단기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전일수록 또 폭발력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요? 지금 뭐 2016년이죠 오늘. 17년 10월 같아요 어떻게 좀. 마치 대선 앞두고 뭐. 아주 일합을 겨루듯이 지금 세게 붙었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아까 이제 우리 송 고모부장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실제 그 문재인 당시 실장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갖다 주도해냈느냐, 이게 핵심인데, 보면 문재인 지금 당시 실장은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겠다. 심지어 내가 찬성 입장이었는지 기권 입장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고, 그다음에 송민순, 그야말로 책을 써냈는 송민순 장관은 분명히 그렇게 됐고, 11월 15일,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셨던, 그다음에 11월 18일, 11월 20일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재정, 뭐 김만복, 백종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만에 이거 갖다 하려면 아마 결판을 내려면 간단해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나 문재인 지금 실장 이런 분들이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고소 고발하면 법정은 가장 깔끔하죠. 왜냐하니까 예.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그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 예. 그 기록물을 갖다가 열자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예.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참고로 2012년 NLL 대화록은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이 갖다 이거 까자. 그래갖고 257명의 의원들이 오케이. 그래서 깠습니다. 공개된 거고요. 공개해봤더니 없었죠. 예, 맹탕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초 실종 사건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왔어. 네. 이번에는 보면은 야당에서는 그걸 까자, 여당이 까자 그래도 방법이 아마 야당이 반대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하면은 네. 어떤 일이냐니까 관할 고등법원장에 네.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 네. 국회의원 3분의 2하고 효과가 같은 게 네. 관할 고등법원장의 이 발부하는 영장이에요. 예, 예. 그 영장 갖고 그 해당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깔끔하다? 깔끔하죠. 그러면 단 법으로 가자.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로선 죄송합니다만 연말 내년 대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드 배치 문제가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받고 한참 갈 것 같아요. 사드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 치열한 백병전. 예.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예. 이분은 백마고지전 이런 식으로 뺏겼다, 빼앗았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최순실,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이쪽에서는 그 당시 이거- 송민순 회고록 네. 더하기 사드 등등등등등 해갖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9번 동안 뭐, 주인이 네. 바뀌는 치고받는 치열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네. 치열한 백병전이 겨우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냥 해서 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황정 소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요, 둘 다 다쳐야 네. 국민이 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새누리당에서는 최순실 청문회에 동의해 주고요. 대신 이 더민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자기 대통령이 될 사람의 국가 안보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청문회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봤느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느냐라는 부분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국가의 존립이 근원이 되는 안보와 예. 또 최순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 공정회를 방해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둘 다 가려져야지요. 예. 여기서 누가 이롭고 누가 뭐 이 불리하고 문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예.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요. 하나는 이 첩첩산중의 문제입니다. 최순실 씨 딸, 최순실 씨, 뭐 우병우, 차은택 등등요. 예. 근데 하나는 이 적장의 이 가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에서 딱 문재인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NLL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예. NLL은 처음에 새누리당이 워딩을 잘못했습니다. 예. NLL을 넘겨주자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갖다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국가 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장가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끄럽기만 나중에 했지. 이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매우 명쾌하다. 네. 뭐가 명쾌하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북한에 물어봤느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그때 북한에 물어보자고 하고 기권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 TFT 만들었다면서 새누리당에서. 예. 근데 이거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진 거 아니에요. 대북 결제 요청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북 결제 요청. TF팀을 하다가 더 확대해서 위원회로 바꿨어요. 진상규명위원회를 바꿨다고 오늘 박명훈 네, 자, 그런데 얘기했어요. 저는 새누리당의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요. 네. 지난번에 NLL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몇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못 짚어가지고 예. 그 문제 자체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스 나온 내용만으로도 네, 네. 말입니다. 처음부터 워딩을 갖다 NLL을 마치 없애자 넘겨주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예. 이를 배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친박 핵심이나 이정현 대표는 좀 제발 가만히 있고요.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이런 분들요. 예를 들어서 뭐 박 대통령한테 별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그 사람들 몇 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게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감화 중에 민생 투어하다가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이정현 대표는 도로 내려가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무슨 뭡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그만두느냐 내가 굶어 죽느냐 하다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요. 저런 사람은 다시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 공직을 맡지 못하겠다. 네, 그런 말을 얘기 자꾸 했어요.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처음에 워딩도 내 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잘못했으면 지금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이 틀렸으면 지적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할 해야죠. 때, 네, 계속 방향을 워딩을 잘못합니다. 갖다가 이 충성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일이 좀 꼬이죠. 일이 꼬인다. 네.
차 교수. 예, 저는 고민이 깊어 보이시네요. 예,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네.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거, 여당이 제기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누가 다치느냐? 저는 뭐 여당이 다친다, 야당이 다친다를 떠나서 저는 뭐 대한민국 전체가 심하게 지금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거 생각 때문에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네. 오늘 네. 모 신문에 보니까 길 잃은 한국 경제라는 제목하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월한 경제 지표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IMF 직전 IMF 때의 절반으로 네. 지금 반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하고 이 또 가계 비전 2배로 지금 뛰어 있는 상태고 수출은 2자리 숫자로 지금 급락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나름대로 지금 발휘해야 될 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네. 이 과연 옳으냐. 물론 뭐 정치권이 싸울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당이 지금 이 사건 하나를 벌써 뭐 아까 결재 요청이라고 대부분 뭐 북한에 대한 결재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면서 내통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수한 부분, 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그동안 양해왔던 부분들을 뭐 마치 뭐 국가 뭔가 주고받고 하는 체제의 그런 그 존망이 이 그걸 갖다가 무슨 팔아넘기는 듯한 네, 그러한 그런 식으로 위험한 발언이죠. 예, 뭐. 그런 예, 식으로 생각보다. 단정을 보통, 함으로써 네. 이 지금. 진상을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벌써 뭐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이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사람을 네. 완전히 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색깔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네.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타겟팅한 거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아, 오히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야당도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씨 뭐 그 미르재단 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청와대나 정권의 핵심에서 뭐 지금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2대에서 한 방 나오겠던데요, 뭐 2대. 2대가 뭐 시끄러워요. 오늘도 뭐 이래서 뭐 이대 총장은 또 뭐 네. 부인을 뭐 하셨다고 하니까요. 보통 그것조차도 일하네요, 거기. 진실이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안개에 쌓여서 네. 이렇게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치고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 결국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밖에 국가 더 경제다. 있겠냐. 예, 그런 알겠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솔직히. 네, 서영 소장으로 갑니다. 네, 뭐 저 사회자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애꿎은 국민이 절단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지표로는 네. 새누리당의 그 최순실, 차은택, 미르 네. K스포츠 재단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분응선 넘은 예.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이고, 예. 소위 말해서 송민순 회고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 같은 미래 권력인 문재인 그 전 대표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으로 하면 현상적으로는 문재인 대표에게 전 대표에 훨씬 더 손해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측에 이렇게 정치 공방이 가열되면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고정 지지층 더 결집해서 더 가속적으로 이 정치 공방에 매달릴 것이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번 국감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라든가 폭등하는 전세값 문제 그리고 담배세 인상 문제 이런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주길 바랬는데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간데 없고 네. 여야의 진영 논리만 횡행하는 그런 그 공방만 이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것 같은데요. 황 소장. 뭐. 예, 저는요. 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민생 이야기하고 국민이 절단난다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안보 문제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정권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 이 북한에 있는 국민도 헌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입니다. 예, 예. 우리 물론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하지만요. 예. 뭐 북한이 제3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결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신의 국민들을 저렇게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탈북자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유엔이나 외국이 미국이나 유럽이 저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탄압과 가혹함의 주체인 북한한테 물어보겠다라는 거는요. 예. 도둑놈 보고 몇 시에 들어올 건지 우리 네. 문을 잠가 놓을까요 열어 놓을까요 물어보자 하면 도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실 나중에 북한이 기가 찬 듯 그걸 갖다가 묻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자는 건요. 여기에 통치 행위를 언급한다면 그거는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민생 뭐 운운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투명함이 있었느냐. 학사 관리나 국가대표의 이 공정성에 불투명함이 있었느냐 하는 거는요. 반드시 가려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확립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 사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져와야 된다. 국가를 갖다가 존립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대로 낭비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중에 이래 둘이 싸우다 어쩌는 줄 압니까? 두 개 다 덮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철저히 규명돼야죠. 저는 별로 황장수 소장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만은 굉장히 보면 황장수 소장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왜 밝혀요 평소에? 천속 고항 같은 그야말로 암적인 그런 어떤 정의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나라의 그 문제, 근본을 갖다 다투는 문제입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승민 의원 이분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 유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갖다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기권할지를 갖다가 많이 물었다면은 이거는 무엇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유승민 의원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의혹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만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아니래잖아요.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 진도 더 나가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제일 밝히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2012년에 NLL 대화록,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까지도 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론이 법원으로 가서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남북 정상 대화록까지 우리가 보면은 당시 문재인 의원 주도하에 분위기 몰아서 깠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내부에서 한 걸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지금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언급된 바, 뭐 100% 진실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분 보면 외교관들 다 기록들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북한 총리 김영일 총리입니다. 11월 18일 날 이 문제를 가볍게 언급했더니 북한 총리가 일 없습니다. 일 없다. 곧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던데 좀 더 챙겨볼 거 그랬는데. 근데 아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일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관없습니다 뜻이에요. 일 없어요? 일 없어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관없는 일이다. 그 슬쩍 보면 이 문제를 가볍게 언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 김영일 총리한테 11월 16일 날 그랬더니 그저 북한 총리 일 없다. 뭐 괴념치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왜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지금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것을 갖다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대북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11월 20일 저 싱가포르에 가 있는 대통령께 백총춘 실장을 통해서 왜 보고를 했고 그걸 송민순에게 보여주고 송민순은 왜 그걸 기록을 했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소 고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송민순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저도 결국은 이거 전부 다 이거 좀 본물 아니 터지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황장수 소장께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아까 그 질문이 이 송민순 회고록과 야당의 최순실 미르 양측의 총공세가 누가 다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이유에서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오늘 뭐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매일경제신문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지금 핵심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측에다 사전에 그 북한의 의도를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다 비슷한 제가 지금 생각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확한 진실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내통이라는 식의 하나의 멍해를 씌우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저는 상당히 지금 지나치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갖고 서로 지금 이제 상호 그 선거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나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나가게 된다면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선거에 이건 저 민생 경제에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말씀이잖아요.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대북 인권 결의안 기권을 한 게 올바른 행위인가에 대한 기권 여부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걸 기권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왜 북한한테 물어보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권에 대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쏘았을 때 직후 2006년도에는 참여정부도 그 유엔 결의안을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국면 때는 북을 자극하기보다 대북 유엔 제재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조로 북을 압박하기보다 북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 대화를 강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기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북 정책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만 북한의 이 얘기를 물어봤느냐 사전에 그 결재를 받았냐에 대한 문제는 송민순 장관만 회고록에서 주장할 뿐이고 나머지 그 외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이재정 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심지어는 중국의 그 새누리당에 의해서 중국의 그 대사로 나가 있는 김장수 중국 대사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건 송민순의 주장일 뿐이고 이게 사료나 회의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주장일 뿐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다 의견이 왜 우리가 결정한 걸 다시 북한에 물어보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있기 때문에 먼저 팩트 확인 먼저 되고 나서 이 문제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야지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것을 국외에다가 통보하자라고 했다라고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거는 잘못된 논박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이 너무나도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나도 엄청난 주장이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에서 더 이어가세요. 넘어갑니다. 핵심은 아까 이제 우리 송 고모부장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실제 그 문재인 당시 실장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갖다 주도해냈느냐 이게 핵심인데 보면 문재인 지금 당시 실장은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겠다. 심지어 내가 찬성 입장이었는지 기권 입장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고 그다음에 송민순 그야말로 책을 써냈는 송민순 장관은 분명히 그렇게 됐고 11월 15일,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셨던 그다음에 11월 18일, 11월 20일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재정, 뭐 김만복, 백종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만에 이거 갖다 하려면 아마 결판을 내려면 간단해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나 문재인 지금 실장 이런 분들이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고소 고발하면 법정은 가장 깔끔하죠.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그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 그 기록물을 갖다가 열자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야당은 최순실 의혹으로 공세. 이거 누가 다칠까요? 이러다가. 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라는 게 출판이 되자마자 움직여라 뭐 한 것도 아닌데 뭐 야단이 난 거예요.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참 있었죠. 지금 뭐 거의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뭐 전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경고음이 켜지면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멀리 계신 지금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역시 관망하고 계시고 이 대북 결재 요청 사건과 이 또 색깔론이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통 모의입니다. 반대를 가서 사실상 반대나 다름없는 기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차분하게
정치적으로 아니. 옛날에 그 이대 뭐 그 입학 과정에 뭐 특혜요 이런 것도 불거져 있었어요. 이것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쟁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논란이 일어나다가 그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했던 말은 그 과거의 일이니까 그 묻힐 수도 있어요. 그 비판은 받겠지만은 다만 문재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이런 분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실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오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것은 뭐 단기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전일수록 또 폭발력은 더 커질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지금 뭐 2016년이죠 오늘. 17년 10월 같아요 어떻게 좀. 마치 대선 앞두고 뭐 아주 일합을 겨루듯이 지금 세게 붙었는데요. 정말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가는 일에 그렇게 전념하고 몰두할 생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의 금도를 넘어 명예훼손을 스승치 않고 있고 종복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해대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양측이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득실을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송국권 본부장부터.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4.13 총선 이후에 내내 밀리기만 하던 여건에 호재가 생긴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르재단 문제와 그 송민순 전 장관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미르재단 문제나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문제는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제기가 돼 있고 곳곳이 지뢰밭이죠. 또 특히 최순실 씨 참고로 2012년 NLL 대화록은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이 갖다 이거 까자. 그래갖고 257명의 의원들이 오케이. 그래서 깠습니다. 공개된 거고. 공개해봤더니 없었죠. 맹탕이었죠. 그 이제 사초 실종 사건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보면은 야당에서는 그걸 까자, 여당이 까자 그래도 방법이 아마 야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하면은 어떤 일이냐니까 관할 고등법원장에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 국회의원 3분의 2하고 효과가 같은 게 관할 고등법원장의 이 발부하는 영장이에요. 그 영장 갖고 그 해당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깔끔하다. 깔끔하죠. 그럼 단 법으로 가자. 그게 안 되는 상태로선 죄송합니다만 연말 내년 대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드 배치 문제가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받고 한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 치열한 백병전.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백마고지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쪽에서는 최순실,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이쪽에서는 그 당시 송민순 회고록 더하기 사드 등등등등